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제8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0100입니다. 여러분 모두 100점을 맞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정했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쟁송으로 그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 효력은 장내용입니까? 소급표입니까? 소급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왔죠. 바로 소급해서 옛날에 영업 정지를 했던 또 영업허가 취소했던 그때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이 있고 나서 내가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2번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그 연령 미달 결격자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현실과의 좀 괴리가 느껴지는 판례긴 해요. 만약에 뭐 한 15살짜리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무효 아니야? 나이가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그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라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 때문에 그 면허 자체는 효력이 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 어린 아이가 어쨌든 나이 빼고는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본인이 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쨌든 면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간은 어이가 없지만 생각해보면 또 그럴싸한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은 좀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놓으시면 시험장에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3번. 이것도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이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거냐 아니면 효력 유무를 따지는 거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적법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적법 여부, 위법 여부 같은 말이죠. 그럼 4번.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 세금을 내라고 한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되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소급표 때문에 그 세금을 내라는 처분 자체로 돌아가서 아예 그러한 처분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근데 세금 포탈이라던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죄가 되는 것 자체는 그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 세금을 내라 하는 처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서 죄가 되는 것 자체도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 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뭔가 했어요. 자, 키워드. 전문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우리 당연 무효라고 했어요. 키워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이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한데, 하지만 세관 출장 소장이 키워드죠. 그렇죠?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서 행해진 관세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아니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세관 출장 소장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국가정보원 원장이 의원 면직 처분을 했다. 자, 이것도 바로 답이 나와야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라고 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관할구역 시장이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전출을 해버렸다. 이거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판례들은 이제 무효냐 아니면 취소 사유냐 이걸 고르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만 잡고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지, 왜 무효인지 왜 취소인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 이유까지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객관식에서는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결론 위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무효? 오케이. 다음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럼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뒤에도 봐야 되죠.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까지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걸 물어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 봤던 판례입니다. 넘어가고요. 헌재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이런 것들, 조문 문제죠. 이런 것들은 뭐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 얘들 1호부터 9호까지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부에 의한 송달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죠? 쭉쭉쭉 이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너무 쉬운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판례.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은 약간 오답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지문인데, 이것도 결론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종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면, 여기까지 보세요. 마치 관련 법 규정을 봤더니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생략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했죠. 왜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 안 되는 식이긴 한데, 내가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내가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판례를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키워드로 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 사유가 존재했을 때도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에는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아주 급할 때는 그렇게 가시고, 시험이 아직 일주일 남았다. 그럼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넘어가죠. 다음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 실효성 확보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둘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 틀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제재고요. 이행강제금은 미래에 있는 제재는 맞지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자, 2번. 통고처분 행해지면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중지가 되죠. 공소시효라는 거는 어떤 우리 그 공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검찰이라던가 아니면 통고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위법한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처분 자체를 아예 안 했을 때 그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 못하는, 처벌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제도잖아요. 하지만 통고처분 자체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재량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질문 너무 많이 봤어요. 자, 4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럼 그 사건으로 금이 끝납니다. 그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적인 형사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지가 잘못됐습니다. 3번이나 4번이 다 옳은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자료 올려드릴 때에는 아마 답이 3번으로 돼 있고 4번은 좀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다음 5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조사 할 수가 있다. 조문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2번. 이번도 조문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손실보상 해줘야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안 했다면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통계법상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게 틀렸죠. 여기 기본적으로 방금 그 내용 다 맞아요. 7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다만 이 밑에 있는 내용의 행정조사를 할 때는 따로 미리 안 알려주고 구두로 바로 당일에 가서도 조사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2호가 방금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틀린 것 4번이고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반드시 정상적으로 고지를 해서 그 고지가 도달해가지고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통지가 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야생동식물 보호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의 용도 변경 승인 처분은 기속행위다라고 했는데 이건 딱 봐도 여러분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하다. 그럼 누가 판단을 해야겠죠.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환경부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조문 내용을 보면 이게 기속일 것 같아요? 아니면 재량일 것 같아요? 재량이겠죠. 재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판단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옳은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속은 규정 자체 정해진 그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불가피할 경우에만 애매합니다. 재량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의 판례가 여기 나와 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3번 귀화 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 이거 마치 기속행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허기 특제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귀화 허가는 특허입니다. 특허.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으로 가는 거고 이거랑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은 기속행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처분성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했을 때에는 그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이 지문도 정말 많이 나온 지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눈에 박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뭐랑 비교해라? 전혀 규정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지만 대강이라고 또 정하고 나서 하위 법령이 다시 위임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3번 법령의 위임과는 반드시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해당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해설을 보시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바로 넘어가도 되는 지문이고요.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았다면은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2번 틀렸고 1번 맞고 3번 이것도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요.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바로 앞에서부터 계속 본 공정령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이제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안 됐어요. 협의 취득은 안 됐네요. 그랬을 때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이 일단 스탑이 됩니까? 효력이? 아니죠. 그걸 바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제결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의 제결이 여기는 이의 제결을 거친다는 말이 없네요. 수용 자체를 다툰다. 그럼 수용 제결을 내가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의 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의 재결을 안 거쳤다면 당연히 수용 재결 자체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2번하고 3번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건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고 얘는 뭘로 가야 돼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가야겠죠. 그래서 뭐를 다투냐에 따라 다른다 했죠. 이거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거. 이거는 보상금 금액만 더 올리고 싶을 때 다투는 거. 그렇게 차이를 좀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고,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을 때 건물과 토지에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안 했을 때만 가능한데,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안 주고 버티고 있다. 명도죠. 명도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이것도 행정기본계획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번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있습니까?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X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은 맞아야 돼요. 하지만 사실 단순히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원칙이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정쟁송에 있어서는 만약에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처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분성이 있을 때는 항고소송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지도와 가장 헷갈려 하는 게 행정조사입니다. 그렇죠? 행정지도, 행정조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행정조사는 반드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랑 다르죠. 하지만 행정조사 역시도 통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처분성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력적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동일하지만 위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비교하시라고 제가 해설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공공계약에 관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법적 분쟁은 행정법원에 관할 사항이 아니라 민사법원,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옳은 것 1번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를 안 알려줬다. 그거 자체만으로 하자가 생긴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라든가 의견청지 이런 거를 안 했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생기지만 그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했죠. 이거는 어떻게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는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준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의 고의나 가실이 있다 없다? 아니다. 여러분 많이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처분만 하면 되고 그 처분의 결과가 예전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번 봤던 판례고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사후적으로 나중에 위헌 선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처분 자체가 취소된 거고요. 이거는 법률이 위헌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었고 위헌이 될 줄 알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쭉쭉쭉 잘 넘어가다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하나 할지라도 그래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쭉쭉쭉 넘어가고 비롯하여 그의 객관적인 틀린 문장이 전혀 없죠. 정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국가배상법 디귿이죠.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 인사는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거 지난 차에서도 봤던 판례죠. 다소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 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뭔가 징계를 받아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사건 있죠. 그 판례입니다. 그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도 갖춰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반드시 갖춰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판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무상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그거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성을 보지 상대방이 이거 공무원이 객관적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의식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그때 공무집행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넘어갑니다. 자, 13번 다음 중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맞죠?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 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여러 번 봤던 질문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기판력은 청구, 기각, 청구, 인용 모두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판력이 뭐예요? 그 처분 자체가 옳았냐 아니면 틀렸냐라는 거를 확실하게 못 박는 게 기판력입니다. 기속력은 그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너희 처분청이 다시 우리 판결 내용에 따라서 재처분해라 아니면 똑같은 처분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처분에 취소가 됐다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만 생기는 게 기속력이고 그죠? 그 두 개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얘는 인용, 기각 다 발생하는지 얘는 왜 인용만 발생하는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은 알 수가 있고 사실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이대로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헷갈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설명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대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인 거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이 개정됐죠? 그러면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거부 처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시장은 식품 접객 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어요.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갑은 나중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과징금을 냈는데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했다. 뭘로 가야 돼요? 항고소송? 민사소송? 민사로 가야겠죠. 우리가 행정청에 돈을 냈는데 돌려받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항고소송이라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부가가치세만 취소소송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민사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예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A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일부 기재가 누락돼서 이를 이유로 갑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그 취소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만 이 하자를 치유하면 됩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거를 알려줬으면은 하자가 치유되지만 소송 중에 알려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 논점이었고요. 자, 식품위생법이 청소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하면서 뭐 이렇게 길죠?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했답니다. 자, 제재적 처분이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 부령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 부령으로 가면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총리령, 부령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재판의 규범성이 없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갑은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실제로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는 건 맞아. 그러면 갑자기 행정청이 그래 대신에 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너는 처분 사유 기존의 처분 사유에 내가 추가할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논점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5번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까? 진행되죠. 이것도 정말 많이 봤던 판례예요. 변상금 부과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걸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할지라도 행정청은 자신이 잘못한 처분이 자기들이 봤을 때 해당한다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부과권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다면은 그때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판례 기억하시고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밖의 상황을 가나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면은 당연히 조세 부과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부과할 수 없는데 부과했을 때는 당연 무효고요. 제3자가 요건 이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대신 내줬어요. 그랬을 때 제3자가 저 다른 사람 세금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 자체는 세금을 우리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그 부과처분 자체가 A께 아니라 B한테 부과처분을 잘못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A한테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했는데 굳이 A의 친구인 B가 그 세금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금을 반드시 A가 내지 않고 A의 친구가 내줬다 하더라도 세금 그대로 다 납부가 된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청은 그 세금 납부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권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죠? 이미 세금을 냈는데 당사자가 안 냈다고 이건 세금 인정 안 해준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법하게 조세 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저 다른 사람 세금 제가 일부러 냈는데 그 사람이랑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세금 내줬겠어요? 둘이 친구니까 뭔가 다른 계약이 있었겠죠.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지 국가한테 니네 둘이 싸웠다고 해서 네가 다시 돈을 내돌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럴 때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것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지난 차수에서도 봤는데 지문이 좀 바뀌었어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했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자료를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대신 시점은 이점이 맞고. 근데 여기서는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소송을 했으면 소송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당사자들이 낼 거 아닙니까? 원고와 피고가. 그럼 그 당사자 자료들을 기준으로 모두 판단을 하되 대신에 기준점을 뭘로 본다? 처분 당시로 보는 거다. 기준점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조건 처분 당시까지만 제출된 자료만 봐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분 당시 소송도 시작 안 됐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시점 개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는 확인 소송의 보충성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왜냐하면 처분시가 아니라 왜 사실심 종결시라 했어요? 부작위는 처분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한 그 불합리성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시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거부 처분이 만약에 이루어져 버렸다면 부작위가 아니죠. 거부하는 처분을 해버렸죠. 그럼 당연히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자의 권리 구제 반성,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많이 본 겁니다. 근데 지문이 약간 달라졌어요. 전부 공개 결정을 행정청이 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는 방법을 그대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일부 거부를 한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문이 약간 좀 어려운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보공개 거부청 취소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정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계속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보를 줬으면 됐지. 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래서 원고도 알게 됐다, 민원인도 알게 됐다? 소유의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따로 법률에서 그 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으로 인해서 청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즉시강제, 그죠? 즉시강제 나오면 항상 직접강제랑 좀 여러분들 구분하라고 했어요. 대의직수, 그 다음 즉시강제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의 입장과 헌재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거고요.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의직수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렇죠? 강제 집행이 뭐예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안 했을 때 강제 집행하는 거고 근데 뭐예요?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상황이 아니라 위법 당장 그 시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시적으로 강제하는 게 바로 즉시강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강제 집행이 아닌 겁니다. 강제 집행은 대의직수에서 끝나요, 여러분. 자, 우리 기억나시죠? 대의직수 쭉쭉쭉 표 있고 그 앞에 큰 목차들 그걸 보시면 이해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나와 있죠? 대물적 즉시 강제였습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당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자 필요 최소한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수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즉시 강제죠. 그죠? 그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어려운 내용에 대한 법률상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A씨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근데 관리공단이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입주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관련 내용이 쭉쭉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상태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은 이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입주계약의 해지라든가 입주계약의 변경 같은 경우는 그 입주계약의 해지나 변경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된 권리나 이익 침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사자 소송이라 해서 틀린 거고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갑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면 당연히 사전통지나 의견성취 이런 내용을 들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공단이 갑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갑의 기득권 여러 가지를 비교 교량해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처분 자체를 뭔가 취소하는 느낌이잖아요. 취소할 때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목적과 취소를 했을 때 이 민원인이 받게 되는 그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이 입주계약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다투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부가권이 있어서 그 부과한 거에 대한 취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시효 관련된 논점이라면 이거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논점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3자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사실 행정처분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무조건 그 정상적인 처분에 도달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처분의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지, 그 사람이 다른 내용에 의해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그때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통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기간도 그때부터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방금까지 말한 건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3자예요. 제3자는 행정청이 제3자한테 처분의 통지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제소 기간이 상당히 좀 플렉서블하죠.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1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도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게 됐다면 이거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제3자랑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랑. 오케이?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럴 땐 제3자 같은 경우는 뭐 정보공개 청구든 아니면 다른 내용이든 뭐 이미 어떻게든 알았다면 그때 무조건 안 이상 그 처분을 알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좀 심오하게 좀 기억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됐다면 당연히 소 변경이 있을 때 새로운 소를 제기했을 때로 제소 기간 준수 여부가 원칙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서를 송달을 받기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처분하는 내용의 일체를 알았다 할지라도, 교부받아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죠. 그죠? 아까랑 비교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통지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제소 기간이 진행되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았다, 일부만 알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적법한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소 기간을 그때부터 스타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처분 당시에는 취소 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때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었던 날, 그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55X5. 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커리큘럼상 정규 강좌는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최신 판례라든가 이제 개정 법령 강의는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물론 이제 자료는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를 제가 또 올리면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를 올려드리면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또 1-2시간을 또 강의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들만 올려드릴까 하고 있고요. 사실 자료들만 보면은 10분, 20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들을 많이 안 늘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법령이나 최신 판례 강의는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1-2시간을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제가 아마 자료들만 올려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또 뭐 그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또 하프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본 강의 2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OX 문제풀이와 또 여기 나와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법에 있어서 또 이제 OX 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했다는 가정하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행정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뭐 다른 또 그 선생님들의 강의처럼 내가 100강을 안 들어서 불안하거나 또 기본서 막 1000페이지 넘는 거 이걸 다 봤어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고
저도 이 정도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신감을 믿고 자신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었던 저를 믿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뭐 여러저런 말씀을 또 드릴까 하다가 사실 지금 좀 많이 힘들게 또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시험 직전에 또 몇 번 여러분들의 그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뭐 강의라든가 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100점 제가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한두 문제를 모를 것 같다. 여러분만 모르지 않습니다. 다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찍신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3개 지문에서 다 답을 찾아가시고요. 또 나머지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답을 맞추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고 100점으로 갑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만 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파이널 고사 8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강의와 강의로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제 또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을 하실 거니까 제 강의를 더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정말 잘 보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